아니 예산을 심의할 시간이 없는데 예산을 살펴볼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의견을 개진하겠습니까? 형식적으로 말만 의견 개진하라 그러고 실제로는 정부가 원하는 대로 뚝딱 해주겠다. 이것이 민주당의 작전입니까? 저는 오늘 일정은 전면 중단을 하고 지금 이 시간부터 정회를 하고 여야 간사 간에 일정을 협의하고 시간까지 협의를 해서 그 협의된 일정에 따라서 다시 예결위를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이 만약에 관철되지 않는다면 예결위원장이 일방적으로 또다시 의사 진행을 하겠다고 하면은 우리 국민의힘은 더 이상 추경심사에 협조할 수 없음을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상입니다. 네, 해주십시오. 네, 저도 이수영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예. 네, 우리 야당 간사님 말씀 잘 들었고요. 종합정책질의 일단 의사진행 발언은 듣고 가시죠. 본인 주장만 하시고 상대 주장은 듣지 않는 게 그게 무슨 태도입니까? 예,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죠. 그게 지금 예결위를 제대로 진행하자고 하는 태도입니까? 본인들 주장만 하고 상대 주장은 듣지 않고 그러면서 무슨 종합정책질의를 이틀을 합니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정책질의 하루 하면 안 되고 이틀을 꼭 해야 한다고 하시는데요. 시간 끌기 외에 어떤 목적이 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지난 1차 추경 때 정책질의 이틀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이틀이 주어지면 누구한테 무슨 질의 하시겠습니까? 진짜 궁금합니다. 저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보이십니까? 기관장이 불출석한 기관이 지금 적지 않고 이제 새 장관 임명됐기 때문에 나오지 않겠다고 어제도 줄줄이 불출석 사유소에 도장 찍어달라고 찾아왔습니다. 그나마 출석한 분들도 그중 절반은 이제 곧 임기 끝나고 떠나실 분들이고요. 이번 추경안 어떻게 집행할 건지 확인하고 묻는 거 얼마든지 필요하지만 책임 있게 답변할 수 있는 장관도 아직 없고 윤석열 정권에서 임명한 장관들은 나 몰라라 출석도 안 하겠다고 하고 대신 출석한 차관님들도 책임 있는 결정이나 답변할 수 없는 상황인데 이틀 동안 질의할 만한 제대로 된 질의 상대가 지금 있는 상황입니까? 지금 민생이 벼랑 끝이라서 정권 바뀌고 장관도 임명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경하는 특수 상황 아닙니까? 민생 이렇게 망친 게 도대체 누군데 이렇게 적반하장하는 태도를 보이는 겁니까? 이런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정책질의 이틀이나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다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질의가 아니라 그냥 새 정부의 추경안이 못마땅해서 시간이나 더 끌어서 방해하겠다는 것이 아닌지 저는 정말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시간을 끌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갑니다. 어제도 저희 지역에 식당 사장님 한 분이 다가오셔서 소비 쿠폰 언제 지급되냐고 물으셨습니다. 몇 달째 손님이 없어서 근근히 버티고 있는데 그것만 기다리고 있다고 합니다. 아마 비수도권은 더 심각할 겁니다. 그분께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든 이번 주 안에 반드시 국회 통과시켜서 오래 기다리시지 않게 해드리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님들도 지금 퇴장을 하셨지만 부디 협조해 주십시오. 의원님들 지역구에도 정부의 조치를 몇 년이나 목 빠지게 기다리고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는 소상공인들 자영업자 계시지 않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까 야당 의원님들 뭐 주장과 관련해 가지고요. 우리 이수영 간사님께서 이제 간사님이 선임 되신 만큼 양당 간사님께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밖에 나가서 그 간사님 그 야당과 협의를 좀 의사 일정 관련해서 협의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경 심사 뭐 하루 한 적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7년, 2018년, 2019년 아니 18년까지 다 하루 진행을 했고요. 2020년 제1회, 2회, 3회, 4회 모든 추경 심사를 하루 만에 끝낸 적이 있습니다. 코로나 때만 진행했다는 말씀은 맞지 않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지금 예산 독재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미 지금 상임위 법사위 이야기를 또 하고 그럽니다. 법사위는 이미 전 후반기 여야가 합의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상임위 협상을 하려면 내년에 하셔야죠. 왜 그 이야기를 지금 꺼내십니까? 지금 아무튼 양당 간 협상을 계속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예결위는 오늘부터 이재명 정부가 편성한 첫 예산안인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모두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대내외 경제 여건, 특히 민생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는 매일매일 치열하게 생업의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삶이 개선되기는커녕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며 절규하고 계십니다. 30년을 버틴 마트도 40년을 운영한 목욕탕도 50년 넘는 동네 약국도 문을 닫고 있습니다. 경기를 떠받치던 건설 경기도 IMF 이후에 최악의 한파를 겪고 있습니다. 올해 폐업한 건설사만 200곳이 넘으며 일용직 노동자는 갈 곳을 잃고 방황하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의 정산선은 평등하지 않습니다. 저소득층과 취약계층은 더 혹독한 시간을 감내하면서 하루하루를 버티고 계십니다. 국민의 기본적인 먹고 사는 문제조차 해결해 주지 못하는 정치가 과연 필요한 것입니까? 국회와 정치권이 국민의 절규를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민생 회복과 경기 진작의 마중물을 마련해 국민 여러분께 희망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저는 위원장으로서 이번 추경이 그 출발점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추경안 심사 일정을 긴급하게 편성하게 된 이유도 바로 이것입니다. 민생 현장을 지키는 국민은 하루하루 숨이 막히고 당장 오늘 죽을 것 같다고 하는데 국회가 절차 타령하는 것이 너무 한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 없는 정쟁으로 민생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는 없습니다. 제가 애결위원장으로 있는 한 애결위의 시간은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국회가 민생의 절박함에 응답하여 빠른 시일 내에 추경이 처리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위원님들께서는 조속히 회의에 복귀해 주시기 바랍니다.